네, 이번에는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경태원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에어컨입니다. 이제 슬슬 에어컨을 틀어야 될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여름하고 때려야 뗄 수 없는 에어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가 또 정말 많이 더웠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에어컨이 없다고 생각하면 끔찍할 것 같은데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좀 이런 여름을 좀 지났었죠? 예, 아주 오래전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사는 사람들도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냉방 장치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집안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찬물이 순환될 수 있는 수도관을 만들었고요. 수천 년 전 중국 사람들은 연못 주위에 있는 찬 공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회전하는 선풍기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에어컨이 전기세가 많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에어컨이 없는 여름은 상상해 보기가 좀 힘든데 에어컨의 원리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기화열을 이용한 냉각 장치입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는 열을 흡수하고 기체가 액체로 응축될 때에는 열을 방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주변의 온도를 빼앗아 다시 차갑게 만드는데요. 네. 이에 필요한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등이 에어컨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냉각제를 이용하는 에어컨은 기체 상태의 냉각제를 이용해서 압축기에서 높은 온도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네. 에어컨에 모터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압축기의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다음 단계로는 응축기가 동작해야 될 시점입니다. 높은 압력의 기체는 우리 주변 공기와 만나서 그 열을 식히게 되는데 상태가 액체로 변하게 되고요. 이때 온도가 식는 과정에서 더운 공기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액체가 증발이 잘 되어야 시원한 에어컨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액체가 품고 있는 높은 압력으로 더 낮추어야 하는데요. 팽창 밸브를 지나가게 되면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팽창 밸브를 타고 지나가게 된 냉각제는 온도와 압력이 낮아지는데 더운 주위 공기를 흡수해서 기체 상태로 증발해버리는 냉각제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는 에어컨에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에어컨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흡열 반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식 에어컨은 어떤 원리로 좀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에어컨은 1902년에 미국의 윌리스 캐리어 박사가 처음으로 발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발명된 그 에어컨은 지금처럼 실내에서 사람들이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네. 당시 이제 버팔로 제작소에서 일을 했던 그 캐리어 박사가 고객인 인쇄소에서 여름철에 그 고온과 습기로 인쇄용지가 변질돼서 고민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후에 캐리어는 1915년 캐리어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인쇄물을 위해 고안된 이 장치가 더위를 식혀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때는 발명이 된 20년 후인 1922년 정도부터 네. 사용하게 됐고요. LA에 있는 극장에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1924년 디트로이트 백화점에서 에어컨이 설치되면서 현대식 에어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에어컨이 생기기까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에어컨이 주는 시원한 공기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에어컨에 대한 너무 과다한 사용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업과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의적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남성과 중장년 여성들의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화장품의 소비 대상이 넓어지고 색상 선택도 다양해짐에 따라 화장품의 색상과 관련된 용어가 포함된 상표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세대 전력망 사업인 스마트 그리드 관련 특허 출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 침해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탓인데
향후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대비한 국내 연구기관들의 특허 출원 활성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특허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주목할 만한 뉴스 어떤 걸까요? 네, 이번 주에는 차세대 전력망 사업인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스마트 그리드 하면은 이제 기존의 전력망을 이용해서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공급자와 소비자 간 양 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의미합니다. 네. 네, 그럼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보이는데 왜 이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이 감소하게 된 겁니까? 네, 스마트 그리드 국가 로드맵이 확정된 2010년 전후로는 특허권 선점을 위해서 특허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격 검침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과 스마트 그리드 시장의 개화 지연에 대해 우려가 특허 출원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스마트 그리드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격 검침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통신칩 호환 문제와 함께 국내 기업 간 특허 침해 문제가 불거진 것도 특허 출원 감소 원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해외에 눈을 돌려서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서의 스마트 그리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과 유럽의 일부 기업들이 원격 검침 인프라 관련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자칫 국내 기업이 특허 분쟁 시 국내 기업이 무방비 상태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네.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최근 국내 기업이 이라크에서 536억 원 규모의 원격 검침 인프라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 및 연구소의 해외 특허 출원 비율이 국내 출원 8건당 1건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시장의 진입 장벽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발생했었던 특허 분쟁 사례를 교훈 삼아서 해외에서도 특허 출원을 늘리고 특허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허 전략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경태원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